자,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에 대한 거 좀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그죠?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요번 주까지 좀 공유결합 좀 완성시켜 놓고 진도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시험 범위 안에 공유결합 나올 겁니다. 안 나오나? 화학에서 붙는 거 안 한다 하시더나? 37조까지 37조? 오케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 때문에라도 나와요. 저기 뒤에 보고. 지각과 생명 그거 하면서 생명체 하면 공유결합에 대한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공유결합을 축소를 조금 하기는 할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잠깐 몇 페이지 펴느냐면 책에 교과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과서하고 메가스터디 같이 들고 오십시오. 알겠어요? 해당되는 단원 안에 있는 문제 풀 테니까. 알겠습니까? 30, 31쪽 펴보세요. 30, 31쪽 펴보시면 일단 밑에 주기율표 있습니다. 맞습니까? 족번호가 1에서 18까지 있고, 그죠? 주기가 1에서 7까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자, 주기율표는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입니다. 됐나? 번호 순서가. 따라서 1번이 누구? 원자 번호. 1번이 수소, 2번은 헬륨, 그 다음에 리튬이 3번 이렇게 갑니다. 됐나요? 거기 보면 나트륨이 중간에 4, 5 사이에 하나 놓여있지. 예시로 나와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어디다 표시했노? 왼쪽 위에다 표시했죠. 원래는 왼쪽 위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왼쪽 아래에 표시합니다. 원래는. 알겠습니까? 왼쪽 아래에 표시하고 원래 왼쪽 위에 표시하는 거는 중성자 숫자입니다. 질량수라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안 따지기 때문에 동위원소라는 걸 안 따지기 때문에 그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 그 오른쪽 옆에 보시면 카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금속, 중금속, 비금속 이렇게 돼 있죠. 그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나눈다 했습니까? 금속과 금속이 아닌 거. 그래서 중금속하고 비금속은 제가 표현할 때는 어쨌든 전부 비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따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중금속도 금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그 족번호 중에 동그라미 치라는 거 치세요. 1, 2, 그 다음에 붕 떠서 13, 14, 15, 16, 17, 18. 그러면은 10의 자리를 제외하면 1, 2, 3, 4, 5, 6, 7, 8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기는 어차피 한 4주기까지 봅니다. 4주기, 5주기까지 보는데 거기 30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뭐라고 한다? 주기, 그 다음에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1쪽부터 18쪽까지 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밑줄 가라.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거의 같다. 주의할 점. 1쪽에 해당하는 걸 얘기해봐. 차례대로. 수소, 리튬, 나트륨 이래 내려가죠. 리튬부터 해서 프란시움까지는 금속으로서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수소는 색깔이 초록색이지. 뭐고? 대놓고 하는 확실한 비금속이죠. 얘는요, 일족 원소들이 가지는 성질 중에 일부만 일치하고 좀 확실하게 아닌 게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1쪽의 두 번째 줄에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여기도 어쨌든 중금속이라는 말은 별로 안 하죠. 비금속으로 그냥 두드러 훔친 겁니다. 금속과 금속이 아닌 거. 그래서 요거는 시험 범위 들어가지. 그러니까 금속은 대부분 뭐가 있고 특유의 광택이 있고 열 잘 전달하며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요거 말을 좀 바꿀게요. 잘 봐라. 똑같은 말이다.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이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금속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스러지지 않고 조각조각 나지 않고 외부에서 힘을 주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됐니? 그러면 엿가락처럼 늘어지기도 하지만 호떡처럼 펴지는 성질도 있어요. 알아서. 그래서 길게 쭉 늘어지는 성질을 한자어로 하면 연성, 요즘 우리말로 하면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쭉 눌렀을 때 퍼지는 성질을 우리말로 하면 퍼짐성, 펴짐성인가? 퍼짐성이죠. 네, 그 다음에 한자로 하면 전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일반적인 온도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며 예외인 놈은 수은 한 놈만. 됐습니까? 수은은 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놈은 아닌데 HG라는 거는 좀 기억해 놓고 상온에서 무슨 상태? 액체 상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비금속은 금속과 달리 대부분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놈도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하나 더 써. 금속은 대부분 금속 결합을 합니다. 뭘 한다고? 금속은 금속 결합을 합니다. and 오화가 아니죠. and 이온으로 변한다면 양이온으로 변합니다. 금속은 예외 없이 양이온으로 변합니다. 엔간하면. 알았어? 됐어요? 그럼 비금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지. 두 개 다 얘기하지. 금속 결합을 하지 않고야 않거나야. 않거나 오화가 됩니다. and를 부정 때리면 오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속 결합을 하지 않거나 혹은 양이온으로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야. 알아서. 됐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 양이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음이온으로 변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가? 아니요. 달라요. 뭐냐 하면요. 원자 그대로 유지되는 놈이 있어요. 됐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금속은 원자를 내가 어디서 끄집어 와가지고 가만히 내비두면 원자 상태로 유지 뭐하고 뭘로? 무조건 양이온으로 변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가만히 내비두면 원자 상태로 그대로 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뭐로 변한 놈도 있다. 음이온으로 변한 놈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어. 분자를 이루는 놈도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분자. 알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탄소입니다. 누구? 탄소는 양이온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음이온도 안 되고 근데 원자 혼자 있는 거는 좀 불안정해. 그 저끼리 결합이 어떻다?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 공유결합입니다. 뭐라고? 공유결합. 됐어요? 그 다음에 예, 그 정도로만 일단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비금속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넘어가서 33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일단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쪽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되게 중요한 내용은 36쪽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족이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 여기서 성질은 화학적 성질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대부분 뭐 때문에 결정되느냐 하면 전자의 배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일쪽은 전부 체외곽 전자가 무슨 전자가? 그러니까 지가 몇 개를 들고 있든 간에 전자 껍질이 제일 안쪽에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안에 있는 건 딱 두 개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껍질부터는 8개씩 들어갑니다. 몇 개? 그래서 주기가 1, 2, 13, 14, 15, 16, 17, 18, 8개 딱 채우고 다시 또 새로운 껍질 생기고 들어가고. 됐나? 그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족의 번호의 1의 자리 숫자를 알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해당 원소의 원자 상태일 때, 무슨 상태일 때? 원자 상태일 때의 체외곽 전자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앞에 봐봐. 이제 조금 공유결합을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시험범위 요번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조금 이제 좀 줄여서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좀 조사 좀 하고 나서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어.
몇 페이지를 좀 잠깐 보느냐 하면 39쪽에 한번 보세요. 39쪽.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닌데 잠깐 참고사항으로.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자가 입자가 그냥 원자 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알겠나? 서로 두 개 이상이 만나가지고 자꾸 뭔가 연결돼가지고 좀 화합물을 만들든지 분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산소, 탄소, 수소 등의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형성하고 있다? 화학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옆에다 한번 써볼까? 이유는 딱 한 개예요. 불안정해서. 뭐라고? 이 불안정하다라는 게 뭐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불안정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말만 기억해 놓읍시다. 에너지예요. 뭐라고? 지가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하거나 이 현 상황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가 잠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쭉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체온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꾸 그 체온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뭐라 설명하면 된다? 우리 체온은 36.5도가 가장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개는 한 37, 8도 되죠? 우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예. 걔는 그게 안정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 일단은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잘 봐요.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가만히 내비두면 원자 상태로 쭉 가만히 있다는 놈이 있다면 걔는 무슨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고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대부분의 원자들이 원자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화학 결합을 하거나 이온으로 변하거나 뭐 이래 된다며. 그건 왜 그렇게 변한다고요? 불안정해서. 그런데 그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원자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놈이 있으면 그 많은 원자 상태가 어떤 거다? 안정하다는 거지. 그게 18쪽이야. 몇 쪽?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주기율표의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을 뭐라고 한다? 비활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자 자체 한 덩어리로만 한 입자씩으로만 딱딱 떨어져서 존재하니까 입자가 다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기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주지 않는 이상은 결합도 안 하고 이온으로 변신도 안 합니다. 됐니? 그래서 과학자들이 봐봐. 원자 상태로만 존재하는 새끼를 쭉 봤더니 전부 18쪽이더래. 그래서 이번에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 바로 앞에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에서 18쪽 봐봐. 18쪽의 전자 배치를 보면 됐나? 공통점이 무조건 제일 바깥쪽이 1주기만 제외하고 1주기는 제일 바깥쪽이 몇 개고? 2개잖아. 2주기, 3주기는 몇 개씩 쳤어? 제일 바깥쪽이 8개씩 꽉꽉 차있죠? 맞아요? 이 전자 배치를 가진 놈들이라면 전부 무슨 상태다? 이거는 안정 상태구나 이런 얘기가 됐나? 그러면 역으로 돌릴게. 1쪽을 보세요. 몇 쪽? 1쪽 애들은 체외각 전자가 몇 개요? 한 개지. 그럼 잘 들어. 얘네들이 안정화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첫 번째, 전자 몇 개를? 7개를 끄집고 와가 넣는 방법이 있고 그럼 8개가 되잖아. 아니면 어떻게? 한 개 치우면서 궤도를 하나 치아푸는 거야. 됐나? 이해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쉬울까? 그렇죠.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 하나 치우는 게 더 쉽거든. 그래서 1쪽 애들은 만약 이온으로 변한다면 뭐로 변한다면? 이온으로 변한다면 이 새끼들은 전부 뭐? 전자를 몇 개만 잃어버려? 한 개만 잃어버리니까 전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2족은요? 최각 전자가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6개를 얻거나 2개를 버리는 건데 어느 게 쉽다? 2개를 버리는 게 낫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쌤쌤이었는데 두 개 버리면 마이너스를 두 개 버리면 플러스 얼마? 2짜리 이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18쪽은 완성형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내놓을 이유도 없고 다른 놈이랑 결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됐니? 그럼 17쪽 봐보세요. 17쪽. 17쪽은 7개가 가득 차 있지. 두 가지 방식이 있네. 7개를 털거나 하나를 얻거나 그러면 뭐가? 그쵸? 주변 삥 뜯는 거죠. 씨발 내놔 이렇게 한 개. 그냥 땡겨오면 되잖아. 맞아?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 어떤 놈도 있기 때문에. 아까 1쪽 같은 새끼는 하나쯤 뭐 자선하면서 살지 뭐 하고 무조건 버리는 게 편안한 놈이 있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16쪽은요? 6개가 차 있으니까 몇 개? 2개. 그러면 잘 봐라. 15족은 어떻게 하면 되노? 3개를 얻으면 되고요. 13족은 3개를 털면 되지. 근데 14족은 어때? 아주 애매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걔는 이온이 안 돼. 변하기는 변하는데 이온이 안 돼. 오로지 뭐로만? 14족이 누구? 누구 있노? 그렇죠. 탄소, 규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암석이잖아. 암석은 뭐의 집합체? 광물의 집합체. 근데 광물이 몇 종 있다고? 한 3천여 종 된다 그랬어. 그런데 광물은 결국 원소들의 결합을 하는 거잖아. 화합물이잖아.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구? 산소, 규소였잖아. 따라서 암석은 대부분 산소, 규소가 기본 단위체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규소 같은 놈은 14족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놈들은 대부분 탄소화합물이라며. 즉 탄소와 규소는 굳이 이온이 되지 않아도 뭐로? 무슨 결합? 그게 공유결합이야.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하는 놈들이야. 공유결합에 거의.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잘하는 정도로 따지면 14족은 짱인 거야. 대신에 뭐로 안 변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야. 잘 봐. 15족부터 16족까지는 이온으로 변하거나 혹은 뭐 변한다 해도 음이온으로 변하거나 공유결합을 해요. 뭘 한다고? 공유결합.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족부터 13족까지는 전부 금속이지. 인마들은 뭐? 이온으로 변한다면 무슨 이온으로 변하고? 양이온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뭐? 저끼리 금속결합이라는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안정화가 되는데 그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형태로 얘기하면 뭐고? 최외각 전자를 몇 개로 만들기 위한 8개로 만들어서 누구처럼 몇 쪽처럼 18쪽처럼 되는 것이 안정화되는 거거든. 배치상으로. 맞아요. 이처럼 모든 원자들이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성향을 이상한 쌤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몰라도 그냥 이 기억만 해놔. 알았어. 어차피 녹화돼 있으니까 몇 번씩 돌려봐도 되고. 알았어. 됐습니까?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제일 어떤 상황?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됐나요? 됐어요? 그럼 잘 들어. 공유결합은 누구끼리만 하는 거다? 비금속끼리만. 그러니까 너네가 잘 들어. 어떤 원소가 딱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잘 봐라. 내가 이렇게 해볼게. 봐봐. 요런 화합물이 하나 있고요. 됐나?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됐니? 요 두 가지 종류는 호돈소 물질입니까? 화합물입니까? 화합물은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맞아? 얘는 이름이 뭐지? 염화나트륨이고 얘는요 물 H2O입니다. 맞습니까? 잘 들어. 이 화합물을 구성하기 위한 결합은 뭘까요? 그럼 이것만 알면 돼. 잘 봐. 내가 하는 거 봐봐. 나트륨이네, 일족이네, 금속이네. 맞나? 맞나? 염소 17쪽이네, 비금속이네. 맞나?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요. 뭐하고 뭐가 만났다고? 금속과 비금속. 아까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 결합이야. 알았어? 그럼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지 지금.
한 덩어리 안에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지. 이건 100% 이온 결합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온으로 서로 변했는데 마침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서로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럼 붙어 있지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이래 된 거야. 일쪽은 최고 전자 몇 개? 한 개잖아. 이온 되면서 양이온 되면서 하나 탕 털었지. 그거를 누가? 삥 뜯어서 가져간 거야. 그래서 지는 뭐가 되고? 음이온 되고. 그래서 서로 안정화는 됐어. 알았어? 안정화는 되면서 뭐가 생겼어? 원래 없던 전기가 생긴 거야. 뭐가 생겼다고?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붙은 거야. 됐나? 그런데 밑에 H2O 보세요. 금속, 비금속. 그렇지? 얘는. 끝났어. H2O를 이루기 위해 뭐를 이루기 위해? H2O 물 분자 하나를 이루기 위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이루는 결합은 뭘까요? 비금속밖에 없지. 그냥 딱 치고 공유결합이야. 됐어? 혹시 지난 시간에 적어놓은 필기에 있는 거 있으면 잘 보세요. 공유결합은 어떤 놈이 한다고? 뭔 소리야? 공유결합은 어떤 놈이 한다고? 비금속 원소들이 원자 상태에서 결합을 하는데 서로 간에 어떻게 한다고? 같은 숫자의 전자를 주고받아서 말 그대로 공유하면서 그 자체가 결합이 된 거야. 됐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요것만 하나 해줄게. 이거는 무슨 결합일까? 이게 염산입니다. H 뭐고?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 이거는 비금속. 뭐다? 공유결합이겠네. 맞죠? 그럼 봐봐. 이래 된 거야. H는 지금부터 최외곽 전자만 그립니다. 뭐만 그린다고? 얘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는 딱 한 개뿐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CL은 17쪽이지. 몇 쪽? 17쪽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다는 얘기야. 됐어? 얘는 1주기이기 때문에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1주기는 8개가 아니고 2개만 있으면 되잖아. 2개만 차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 필요해? 하나가 필요합니다. 얘는 몇 쪽이에요? 17쪽 7개니까 몇 개가 필요해? 서로 한 개씩 필요하지. 맞아? 그래서 잘 봐라.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고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서 둘이가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H 입장에서 몇 개 됐어? 오케이. CL 입장에서. 그래, 이게 공유결합이야. 별거 없어, 해보면.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하면 내 몸에 익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유결합의 포인트는 결국 서로 동일한 숫자의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뭐가 완성됐다? 최외곽 전자가 몇 쪽처럼? 18쪽처럼 배치된 것을 옥텟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그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쓰려고.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됐니? 금속 결합은 왜 안 나오느냐면, 이건 단 한 가지입니다. 졸라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졸라 어렵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설명해도 약간 이래 됩니다. 뭐지? 뭐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어려운 거는 이런 거야. 아예 안 오는 거는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아예 안 오는 건 어때? 우리가 포기하기가 쉽죠. 저건 내 길이 아니야. 그냥 끊으면 돼. 알았어. 그 문제 나오면은 찍어서 맞추면 돼. 아니면 외워서라도 맞추든지.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오는 듯 했는데 뭔가 안 잡히는 거. 나중에 문제 보면은 씨발 이거 내가 배운 내용이 맞나? 뭐 이런 거 있어. 알았어.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설렁설렁 했다가는 이상한 쌤이 내시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다 전멸합니다. 어차피 화학 부분은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쌤이 내는 것보다도 좀 더 깊게까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왜? 가능하면 맞추라고. 졸라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요번에 공유 결합은 어디로 넘어가? 기말고사로 넘어가는 거지. 됐어요? 요 정도로 공유결합은 일단 여기서는 마금질 할게요. 됐니? 뭐 다음에
진도를 빼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갈 길 가야 되죠. 그 교과서 편 김에 58쪽 잠깐 보세요. 정리 하나 하고. 너가 안명환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건 어떻더노? 어렵죠? 환장하겠죠, 지금? 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유튜브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알겠어요? 오늘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단 2줄, 교과서에서 단 2줄을 얘기하기 위해서 5시간 투자했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실 분은, 보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내가 스터디 문제 안에 있는 거는 안 틀린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요. 됐니? 그거는, 다른 거는 내가 보라고 얘기 안 하겠어. 심지어는 이것도 보라고 얘기 안 해. 이거, 결국 이게 중간고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별로 안 어려워. 그런데, 역학적 시스템은 정말 자기 자신이 없다면,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 최소 3번, 4번 정도는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나중에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58쪽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해야 될 거. 지각을 구성하는 물체의 단위는 암소. 생명체를 이루는 물체의 단위는 세포. 뭐 이런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지각에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원소 종류 외워야 되죠? 누구? 산소, 교소, 알루미늄 뭐 이런 순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체는요? 일단 누가 제일 많아?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됐어요? 그래서 CHO가 제일 많다.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이 모여서 결국 지각에서는 산소와 규소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뭐를 만들어낸다. 규산염 사면체 구조, 규산염 광물을 만들어내면서 사면체도 구조가 여러 개 있지. 독립형, 뭐 단일사슬, 그 다음에 복사슬, 그 다음에 평면, 망상. 그게 몇 페이지 있냐면 60, 61쪽에 나오죠. 점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개씩만 외워놔라. 독립은 감남석이에요. 뭐라고? 그 다음에 단일사슬 있죠. 단일사슬이라고 되어 있나? 단사슬. 단사슬은 휘석이에요. 뭐라고? 휘석. 그 다음에 복사슬은 각섬석. 그 다음에 평면, 판 모양은 흑운모, 운모.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망상 맞나? 망상 구조가 석영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석영. 그래서 이런 놈들을 대표적인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 게 암석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규소가 몇 쪽이어서 14쪽이어서 뭐가 다양히 이루어진다? 공유결합이 졸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광물이 규소, 산소만으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됐나? 근데 광물은 하나 더 있어. 규산염 사면체는 결국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뭐가 됐노? 한 덩어리가. 이온이 됐죠. 몇 이온? 마이너스 4짜리 이온이 됐잖아. Si5포 4 마이너스. 맞아? 그거 자체도 다양하지만 구조에 따라서. 맞아? 걔네들은 결국 누굴 만나야 될까? 양이온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야? 금속이지. 금속을 또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광물이 어때?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천여 종이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 내용이고요. 넘어가면 62쪽에서 63쪽까지는 생명체는 전부 다 탄소 중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이 기본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CHO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대부분 고분자입니다. 뭐라고? 자, 요것만 기억하자. 고분자는 대부분 기본이 되는 기본 유닛이 있어. 알아서 단위. 그게 몇 배 막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즉 탄단지라고 보통 불리는 놈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소화과정 배웠나? 단백질이 소화돼서 최종 산물이 뭐고? 아미노산. 맞아요? 그럼 잘 들어.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됐어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중에 녹말을 배웠죠. 녹말이 소화되면 이당류, 그 다음에 포도당 이래 되잖아. 포도당은 당이 1개짜리예요. 이당류는 무슨 말이겠노? 당이 2개가 결합된 거. 대표적으로 설탕. 됐어요? 됐나?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붙어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노? 다당류가 바로 녹말 이런 거예요. 됐니? 그러면 잘 들어. 녹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누구? 단위체는 누구? 제일 작은 거. 포도당. 됐습니까? 뭐 물론 포도당을 포함한 단당류. 됐어요? 그 다음에 중성지질은? 중성지방. 지방산과 글리세롤 안 배웠나? 예, 그게 단위체입니다. 2종류입니다. 단위체가. 됐어요? 그런 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때 잘 들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잖아. 여러 개 만나잖아. 그래서 수십 개 이상, 수백 개 이상이 모여서 만든 단백질을 이루지. 이때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뭔가 결합을 할 거 아니요. 그 결합은 공유 결합이긴 해요. 뭐라고요? 근데 똑같은 놈이 여러 놈이 만나가지고 한 방에 팍 연결되는 공유 결합을 중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 중에서 중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미노산끼리 하는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인데 펩타이드란 말 들어봤지? 그게 이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한 개 있으면 아미노산 2개가 합쳐진 거잖아. 맞아? 3개가 만나면 펩타이드 결합이 2개가 되죠. 맞아? 그러면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인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졸라 많지? 마늘 다자를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할까지 씨발 결국 이 방송에서 욕하게 만들고 씨발 진짜 폴리머라고 들어봤어요? 폴리 그게 폴리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졸라 많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단백질을 일부 떼낸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녹말은 에테르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뭐라고요? 포도당과 포도당끼리.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64, 65쪽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요것만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64, 65쪽은 내일도 아니다. 내일 말고 이거는 그렇죠. 제가 요거 하나 조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